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후에 상환이 어려워져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한 개인이 올해 들어 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만큼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돈키호테 초대석 이 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 박진희 수석심사역 그리고 김나리 선임심사역을 초대해서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 가운데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 박진희 수석심사역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 김나리 선임심사역입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신용회복위원회에는 세 가지의 채무조정 제도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일단은 어떤 제도들이 있으며 오늘 설명해 주실 이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것까지 좀 찾아가 봐야 되잖아요.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부터 들어보죠. 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연체 일수에 따라서 접수가 가능한 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연체 1일 이상이거나 연체가 되기 전에도 신용도가 좋지 않거나 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연체 31일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채무조정, 연체가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연체 일수가 짧은 신속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인 경우에는 이자율을 낮춰서 최장 10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연체 90일 이상 된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원금 또는 원금의 일부를 감면해서 최장 8년간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접수 가능한 제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뭔가 연체 일수와 관련해서 나뉘는 거네요. 그러면 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네, 금액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금액과 상관없이 연체가 하루 이상이거나 아니면 31일 이상이거나 아니면 90일 이상이거나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나뉘게 된다. 자, 그럼 그 중에서도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자, 개인 워크아웃 어떤 제도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어떤 분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요. 네, 이제 실직 또는 폐업을 하셨거나 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대출금이 과다해서 한 개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 중이신 분들이라면 개인 워크아웃을 접수해 보실 수 있는데요. 개인 워크아웃을 접수하시면 이자와 연체 이자는 모두 감면이 되고 원금 혹은 원금을 일부 감면해서 최장 8년간 나눠서 갚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좋네요. 뭔가 부담을 느끼고 계신다면 사실 이자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개인 워크아웃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는지도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자와 연체 이자는 모두 감면이 되고 원금은 상각 여부에 따라 감면이 진행이 되는데요. 상각 여부요? 네, 상각이란 그 채권 기관에서 손실 처리를 하는 걸 말합니다. 회수가 어렵다고 이제 손실 처리가 된 상각 채권은 원금에서 20에서 70% 사이로 감면이 되고 손실 처리가 되지 않은 미상각 채권은 0에서 30% 사이로 감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총 채무 금액을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최장 8년으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드리는데요. 참고로 채무 원금이 1,500 이하인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인 경우에는 상각 채권의 경우 최대 90%까지도 감면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리면요. 1,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 이제 연체가 짧아서 단기 연체고 상각 처리가 되지 않은 그런 채무를 갖고 계신 분은 최대 30% 감면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총 700만 원, 이 700만 원을 8년간 나눠서 갚게 되는 거고요. 이자는 없어지니까. 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약 7만 3천 원씩 갚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연체를 길게 해서 상각 처리가 된 채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최대 70% 감면 받는다고 했을 때 총 300만 원을 8년간 나눠서 갚게 되면 한 달에 3만 2천 원 정도를 납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각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뭔가 빚이 있을 때 나는 상각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좀 판단할 수가 있나요? 네, 그거는 이제 연체 기간이 좀 길면 채권 기관에서 처리를 해놓는 거라서 네, 내가 원해서 된다 뭐 이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 채권 기관이 따로 처리를 해놓습니다. 그럼 채권 기관에 연락을 해보면 상각 여부는 알 수 있나요? 네, 그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개인 워크아웃 이 제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빚이 있을 때 이 빚 때문에 뭔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꾸만 힘들어질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 조건이 무조건 가능할까라는 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기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무조건 감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하시는 분의 재산과 소득, 그리고 부양가족 수와 제외되는 채무의 월 상환액, 연체일수 등을 고려해서 감면율을 산출을 합니다. 그렇게 나온 감면율을 적용해서 채권기간의 동의 여부를 묻는데요. 네. 채권기간 과반수 이상이 동의 시 해당 감면율을 적용을 해주고 만약 부동의가 날 경우에는 감면율을 조정해서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득과 재산과 같은 개별 상황과 채권기간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감면율은 각각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재산과 소득, 부양 가족수, 제외되는 채무의 월 상환액, 연체 일수 등을 고려해서 감면율을 산출한다라고 했는데 부양 가족수가 많을수록 일단은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네, 소득 많이 때, 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같은 소득이라고 쳤을 때는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더 감면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채권기관의 과반수 이상 동의 시라고 했는데 한 곳이라면 그곳의 동의와 부동의가 중요한 것이겠고 뭐 두 곳이라면 그것도 두 곳의 어떤 동의가 일치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네요. 네, 금액 기준으로 이제 네. 과반수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채권기관이 한 곳이면 그 기관의 동의가 필수적이고요. 두 곳 이상이라면 금액이 1원이라도 더 많은 곳의 동의를 받아야 확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 회생 이 두 가지는 다른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건가요, 두 분? 뭐 내 채무 현황과 뭐 소득과 진짜 내 지금 상황에 따라 이거는 어떤 분은 개인 회생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개인 워크아웃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래서 상담이 필요한 거고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을 하셔서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게 네, 딱 정확한 그래도 답변을 들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빚이 있고 어떤 곳에 빚이 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개인 회생이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워크아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한지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는 동생분께 신용회복위원회로 가셔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라고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접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있나요? 네. 그 신용정보표상에 부도정보나 금융질서 문란정보가 등록된 경우와 담보가 없는 신용채무가 5억 원을 넘거나 담보채무가 10억 원을 넘는 경우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를 넘는 경우에는 접수가 어렵습니다. 또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아서 채무 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경우에도 접수가 어려운데요. 네. 다만 단순하게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고 접수가 불가한 것은 아니고 네. 거주 지역에 따른 공제재산가액을 빼고도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접수가 거절되기 때문에 자세한 가능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게 나는 도움을 너무 받고 싶어서 절실해서 찾아가셨는데 만약에 접수조차 안 된다 그러면 너무나 속상하실 것 같아요. 모든 채무가 다 조정의 대상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조정이 불가한 채무를 알아두면 이렇게 속상한 경우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 협약에 가입이 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협약에 가입이 되지 않은 물품 대금이나 개인 채무, 세금 등은 조정이 불가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협약기관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은 조정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담보대출이라고 한다면 주택이나 차량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전세대출이나 예금이나 적금 담보대출, 그리고 보험사에서 약관대출을 받는 경우 등에도 조정이 불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햇살론이나 사익돌 대출, 그리고 비상금 대출은 보증서 담보대출입니다. 이 보증서 담보대출은 대출한 차주가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에서 대신 갚아주기로 하고 나간 대출인데요. 네. 이 또한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채무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3에서 6개월 정도 연체가 되면 해당 채무가 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넘어가는데 네. 그 이후에 추가 신청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됐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연체가 된 이후에 네. 그러니까 연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보증기관으로 채무가 넘어가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신청했을 때 될 수도 있다. 네네. 그런 것들도 이제 처음에 갔을 때 무조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하는 게 아니라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신청해 보세요라고 또 알려주시니까 일단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 혼자 끙끙거리기보다는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해결책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러면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 박진희 수석심사역, 김나리 선임심사역과 함께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것이 있거나 혹은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지금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 워크아웃 성실하게 상환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혜택 같은 것도 주어지나요? 네,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시고 변제금을 6회 이상 납부해 주시면 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을 받아볼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되시는데요. 네. 상환 기간 및 용도에 따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고 다만 소득이랑 용도 증빙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가 500만 원까지입니다. 네, 이율은 3, 4%대로 저렴한 편이고 최장 5년간 상환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뭔가 긴급 병원비나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고금리 대출 기간에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먼저 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뭔가 신용도가 많이 떨어졌을 테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긴급자금 필요할 때 카드론 뭐 아니면 이렇게 대부업체 뭐 이런 데를 통해서밖에 돈을 빌릴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3에서 4% 저렴하게 이렇게 긴급자금 빌려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신용회복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또 6회 이상 납부 중인 경우에 30에서 50만 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용 실적에 따라서 이용 한도는 증액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12회 이상 1년 이상 상환하신 이후에 또 좋은 일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목돈이 생기셔서 남아있는 채무를 일시 완제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남아있는 채무의 10에서 15% 정도 추가 감면을 받아보실 수도 와. 있고요. 많이 감면해 주시네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신용회복위원회 12회 이상 납부한 그 신용회복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특례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성실상환자 혜택에 관해서는 그 저희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너무 내용들이 빼곡빼곡하게 적혀 있어서 워낙에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서 보는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도 또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래된 채무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시면 다 조회가 가능한가요? 오래된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신용정보 조회를 해도 다 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8년이 지나면 대출을 다 갚지 않으셨어도 신용정보표상에서 삭제가 됩니다. 8년이 지나기 전이어도 연체가 오래되면 보통은 대부업체 쪽으로 채권을 매각합니다. 채권을 이제 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들고 인근의 지방법원의 민원실에 가시면 네. 본인 앞으로 된 모든 사건 번호를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거를 조회하셔서 그 나의 사건 번호, 그 해당 사건 번호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떤 기관이 해당 사건을 진행했는지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 채무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좀 오래된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압류가 될까봐 본인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개인 워크아웃을 접수를 하시면 다음 날부터는 더 이상 압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또 저희가 이자랑 연체이자가 그 다 감면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채권 기간 동의하에 또 원금도 감면 받아볼 수 있고 하니 좀 개인 워크아웃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구직 중인 취업 준비생 그리고 또 대학생인 분들 또 군복무 중인 분들처럼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혹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소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납부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따로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학생이거나 군인 혹은 취업 준비생이어서 지금 당장 납부를 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들 찾아오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는 취약 채무자를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의 경우에는 구직 시까지 상환을 유예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제대 시까지 저희가 납부를 보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뭐 직장도 갖고 하셔서 상환 여력이 되셨을 때 납부를 시작해 볼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와 주세요. 네. 다만 이 모든 지원은 채권 기간의 동의하에 가능하고 또 방금 안내드린 유예 지원은 90일 이상 연체 중인 분들에 해당한다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네. 조만간 신용회복위원회 가면 두 분이서 어서 오세요 하는 이런 입간판 같은 거 설치되지 않을까 싶네요. 두 분이 많이들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씀들을 하도 많이 해주셔서 두 분이 이제 홍보위원 같은 걸로 이쪽 되시지 않을까. 두 분이 이제 상담을 직접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대면을 하시니까. 그러면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박진희 수석 심사위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저는 어느 날 이제 30대 따님이 60대 어머니를 모시고 상담을 온 적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이제 다단계 업체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제 지인의 사기에 넘어가서 그 어머님이 막 카드 대출 받으시고 현금 서비스 받아서 돈을 빌려주시는 바람에 순식간에 그 카드 빚이 5천만 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네. 근데 또 그 어머니는 광주에 계셨고 이 딸은 수원에 살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빚이 있는 줄을 몰랐다고 해요. 따님께서. 근데 이제 명절에 친정에 갔다가 탁자 위에 가득 쌓인 카드 독촉장과 뭐 법원 서류를 보게 되면서 네,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님도 따님이지만 어머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맞아요. 네. 그래서 1년 넘게 채무 독촉을 받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그래서 어머님을 또 거기 이제 집에다 그냥 두고 오진 못해서 본인의 집으로 모시고 오면서 딱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수원 지부를 방문하시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연체 기간이 1년 이상 오래되었고 또 60세 이상의 소득이 불안정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중이어서 원금에서도 70% 감면되고 상환 기간을 96개월로 늘려서 한 달에 한 16만 원 정도 갚아 나가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던 그 상담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잘 됐다. 네, 저희는 이제 개인 워크아웃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도 확인하시고 안내사항 같은 거 들으시는 합의서 체결을 하시는데 한 2달 정도 후에 같이 또 방문을 하셔서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가셨던 그런 기억이 좀 남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 진짜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빚이 막 쌓이고 이걸 어떻게 갚아나가지?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도 버는 것보다 나가야 될 게 더 많으면 근데 또 자녀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이렇게 도와주는 곳이 있다는 게 안심이 되셨을 것 같아요. 한 달에 16만 원씩 갚아나가시는 것도 어머님한테는 쉽지 않은 돈입니다. 사실. 네, 예, 그렇죠. 일용직으로 근무를 네. 하시면서 근데도 성실하게 갚아나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혜택들이 꾸준히 해나가시면 6개월, 12개월 그리고 또 일찍 갚으시면 또 다른 혜택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갚아 나가시면서 신용도도 회복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김나리 선임 심사역은 그런 얘기하셨어요. 오래된 채무가 있는 분들이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 혹시 그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입사한 첫 해에 상담했던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게 언젠가요? 16년도입니다. 16년도 6년, 7년 전인가요? 16년이니까 8년 8년 전, 전이네요. 네. 지금이 몇 년이야? 그분은 이제 오셔서 저희가 주민등록을 보니까 그 주민등록도 말소가 된 상태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채무 조정을 하시면서 이제 주민등록도 다시 살리셨는데요. 이제 왜 이렇게 채무가 생겼나 네. 들어보니까 IMF 때 실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사실 너무 힘들어서 구직도 거의 안 되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또 가족들은 있으니까 생활은 해야 되고 하셔가지고 이제 카드를 쓰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실직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이제 카드를 막는 상황이 되셔가지고 점점 이제 빚이 불어나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갚지 못하고 20년 가까이 연체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독촉장에 이제 적혀 있는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막 수천만 원 되고, 근데 그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막 날라오니까 뭐 갚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놔두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자녀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임관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서 혹시나 본인 때문에 자녀에게 피해를 줄까봐 용기를 내서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로 오신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다행히 동의가 되게 잘 되셔서 당시 최대 감면율인 60%를 적용을 받으셨고 네. 월에 20만 원 정도를 8년간 상환하기로 확정이 되셨어요. 그 확정이 되면 저희 쪽에 이제 합의서를 쓰러 오시는데 그때 너무 감사하다고 다음에는 자녀분이랑 함께 감사 인사하러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이제 저희 접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압류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제 본인 통장도 자유롭게 쓰면서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다행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야, 부모 마음이 이런 거죠. 예. 저희가 항상 이 자리에 모시면서 김나리 선임 심사역께서 이렇게 항상 뭔가 자신감과 이렇게 그런 표정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왜 항상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실까,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 궁금했었는데 처음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이런 일을 겪으셨으니 누구든 도와드릴게요. 다 오세요. 뭐 이런 자신감이 생기실 만하네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뭐 기초수급자분들도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정상적인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도움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을까?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들 오시거든요. 네. 전 또 기억에 남는 분이 청각 장애가 심해서 전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 이제 60세도 넘으시고 좀 이렇게 생활이 딱 봐도 되게 어려워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시는 분들은 수화 통역사 분들과 같이 그쵸.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그분은 혼자 방문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수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종이에 적어가면서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께서 그 빚이 왜 생기시게 됐는지 사연을 적은 쪽지를 하나 저한테 내미시더라고요. 네, 왜 본인도 그러셨대요? 이제 말씀을 못 하시다 보니까 상담을 할 때 이게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미리 적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적으신 그 사연을 쭉 보니까 그분이 이제 몸이 불편하다 보니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알게 되었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면서 그 요양보호사를 믿고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요양보호사가 본인의 이제 신용카드도 사용을 하고 본인의 핸드폰을 조작해서 뭐 비대면 대출까지 받고 지금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돼.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도 연체 기간이 1년 이상 되어 있었고 개인 워크아웃으로 접수를 하게 됐는데요. 중증 장애가 있으셨기 때문에 원금에서도 좀 뭐 70-80% 정도 감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확정이 될 때까지 2달 정도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상담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도 저도 그 상담 창구에서 아무런 말 없이
되게 조용한 상담 시간이었지만 그 어떤 상담보다도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불편하신데 또 그런 분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했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어찌됐든 그 빚을 갚아보겠다고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그분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아는 요양보호사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좋은 분들 많은데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또 이렇게 옆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또 겪게 되셨네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실 겁니다. 예, 또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우리 박진희 수석심사역을 만나셔서 좋은 일이 또 시작이 되셨으니까 앞으로는 진짜 빛만 빛 반짝반짝 빛 네. 그런 빛 말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사시게 되지 않을까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두 분과 마무리를 이제 좀 지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좀 마음 한켠이 좀 뭉클해지기도 하고 따뜻해져요.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 내가 너무 힘들다, 나도 이 제도에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되는지도 정리해 주실까요? 아, 네. 상담을 원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에 5500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인근 지부로 예약을 하시고 방문을 해주세요.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만 모바일 신분증은 아직은 인증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부분의 자료는 행정정보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소득이나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먼저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진행해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쪽으로 일단은 가셔서 정보를 좀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은 인근 집으로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셔도 좋고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죠? 그건 지부 사정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뭐 비예약 상담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오셔서 기다리실 수도 있는데 좀 오래 기다리실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기다리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다스려도 좋죠. 뭐.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에 가시면 두 분이 익숙하니까 두 분한테 상담받고 싶으실 수 있는데 가셔서 지목할 수도 있습니까? 뭐 지목도 가능은 합니다만 더 네. 오래 대기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질문이 있는데 6월 19일자로 개인 워크아웃이 실효 중입니다. 새 대출과 묶어서 프리 워크아웃이 힘들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개인 워크아웃이 실효 중인데 새 대출과 묶어서 프리 워크아웃이 힘들까요? 라는 질문이 저는 질문 자체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혹시 가능하실까요? 일단 개인 워크아웃이 실효되었다라는 거는 그 개인 워크아웃이 취소되신 거거든요. 이게 맞는지 일단 좀 의문이 드는데 개인 워크아웃이 만약에 취소된 게 맞다고 한다면 3개월 후에 재신청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때 재신청을 할 때는 똑같이 개인 워크아웃으로 접수가 가능하신데 이제 그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는 31일 이상 연체가 되신 분들이 접수를 하는 거라서 이미 90일 이상 연체가 돼서 개인 워크아웃을 접수하신 경우라면 어차피 3개월 후에도 90일 이상 연체가 되어 그러네요. 있으실 거라서 개인 워크아웃으로 접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새로 생긴 대출들도 다 묶어서 조정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이 있기 때문에 새 대출과 묶더라도 프리 워크아웃이 되기보다는 네. 3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개인 워크아웃 이후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개인 워크아웃으로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물어보실 게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센터 1600-5500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두 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진희 수석 심사역부터요. 네, 신용회복위원회 캐치프레이즈가 희망을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수 분들 있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 딱 이 문구를 보여드립니다. 희망을 찾으러 오셨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 오시는 것 자체가 희망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이렇게 이름표 같이 하나 달고 오십시오. 희망을 향한 새로운 시작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두 분하고. 네, 감사합니다. 또 김나리 선임님께요. 네. 한 사람의 경제가 무너지면 그 가정이 무너지고 또 그런 가정이 많아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와 주세요.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따뜻한 두 분의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가 꼭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두 분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 박진희 수석심사역, 김나리 선임심사역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